예, 박성재 장관님. 예. 예, 오늘은 뭐 지난번처럼 웃음이 나오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제는 장관께서 하신 거잖아요. 결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보고 받고 답 그렇게 한동훈 전 장관 되겠다.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한동훈 전 장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결제 사안인지 보고 사안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렇게 이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오늘 제출된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럼 장관의 의사와 다릅니까?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확실합니다. 예. 비슷해지네 점점점. 예. 점점 비슷해져요 한동훈 전 장관. 저는 뭐 한 장관이 자,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이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로 범죄의 도피처라고 하는 이 의견에 장관님 결재가 없다 하더라도 보고 받았습니까 일단? 이런 용어를 쓴 문서를 제가 읽어보고 뭐 했는데 이 관점에 읽어보셨죠? 그러면 그게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이고 장관님의 의견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렇다고 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법무부 장관 아니, 이름으로 법무부 이름으로 그건 무게 있게 책임감 있게 이거 다 법무부 누가 장관의 기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법무부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예. 법안 하니까 대한민국 법률 아니에요. 법무부 그 의견으로 법률안에 대해서 맞습니다. 적어도 법무부의 의견이니까 네, 법무부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누가 기한을 했든 간에 내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법무부 의견입니다. 맞아요? 예, 법무부 의견입니다. 법무부 의견이죠. 예. 근데 기한은 누가 했어요?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형사기획과장하고 친합니까? 내 말 좀 이상하긴 하지만 형사기획과장하고 좀 불편한 관계라고 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형사기획과장하고 제가 왜 불편하지?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형기과장이 기한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지금 공공형사과에서 했는지 형사기획과에서 했는지 지금 요 안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면 장관님은 형사법정과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최종심 법원에 의해서 기소된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듀비오 프로레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을 부정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범죄의 도피처라고 인정을 하시죠? 지금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판 절차를 잠시 중단한다는 의미인데 왜 그걸 제가 지난번에 범죄의 도피처로 표현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대통령의 더더군다나 형사 저 뒤에 있는 소추권 법무부 대해서 차관은 이거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네.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판받는 현직 대통령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소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 국정의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그런데 검찰이 혐의를 줘가지고 수사를 한다든지 혐의를 줘가지고 기소하면 그것은 범죄와 범인이 확정되는 겁니까? 장관의 머릿속에는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헌법 지식과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법 체계에 대한 지식이 그런 겁니까? 장관으로 대표되는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자로서 정말로 우리나라 검찰 정말로 수사해서 기소하면 그것은 범인이고 그것을 공판 절차를 중지하면 범죄의 도피처가 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이 왜 이래 했는지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하지 않았어요? 저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 마디 했어요. 위원장님 늘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하면 기회를 달라고 하면 기회를 줄 텐데 그 질의를 할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지금 답변할 기회는 한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볼게요. 해보세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형사소추권 면제라는 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의 해석에 문제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 우리가 말씀드린 범죄의 도피처라고 하는 부분은 제도는 주어가 누구든 목적가 무엇이든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인데 이 조문 해석상으로만 보면 살인, 성폭력 등 모든 범죄를 포함시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범죄의 도피처로 될 수도 있다 하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됐어요? 예. 됐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장관. 예.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을 아니할 수가 없네요. 헌법 11조가 무엇입니까? 내용이? 평등의 원칙인가요? 평등의 원칙이죠. 예. 84조가 뭡니까? 형사 불소추권이죠. 예.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거죠. 11조와 84조가 왜 충돌하고 있는지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대통령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에서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 몇 조에서 보장하고 있죠? 예?
헌법 몇 조에서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쓰고 있냐고요. 헌법 몇 조냐고요. 대통령의 직무. 저도 지금 헌법 조항 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지금 조문을 보면 모르시네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66조입니다. 예. 국가의 계속성. 외국을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이고 조국 통일의 책무를 지고 헌법 74조 국군 통수를 하고 그렇죠? 예. 대통령이 이런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거, 형사 불소추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5천만 국민 중에서 단 한 사람이 헌법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란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84조 형사 불소추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는 예외예요. 그래서 윤석열 내란 오두머리가 지금 파면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이 헌법상으로는 강도죄를 저질렀어도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5년간은 재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 여론은 다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헌법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5년간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어떤 흉악 범죄도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판을 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해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법무부 장관처럼 그렇게 삐딱하게 이 부분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법무부의 공식 문건 답변 자료에 범죄 도표처가 뭡니까? 그렇게 법무부에서 거친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법무부 직원들이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의 특별한 윤석열과 매우 친한 윤석열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란 세력의 일원 중에서 그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많은 법무부 직원들이 그 표현에 대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있겠죠. 알지 못하겠습니다. 있겠죠. 저는 뭐 이 표현의 적정성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뭐 의견을 달리 할 수밖에 없죠. 저는 박성재 장관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언제. 자, 그건 그렇고요. 법원행정처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